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만들 아이템이 이제 사블레,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사블레나 사브레라고 부르는 쿠키예요. 이 쿠키는 이제 뭐 저희가 전에도 말씀했던 이제 수업을 했던 그 이탈리아에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바치다 다마 쿠키가 있다면, 이제 프랑스 쪽에는 이제 비슷한 어떤 느낌을 가진 쿠키가 뭐 사브레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들어가는 재료나 어떤 뭐 공정 과정, 뭐 여러 가지 부분, 물론 뭐 약간의 다른 레시피 때문에 식감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두 나라의 이 바치다 다마와 이 사브레 쿠키는 뭐 흡사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쿠키는 이제 사브레 쿠키고요. 들어가는 재료는 뭐 버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 아몬드 파우더, 뭐 중력분, 그 다음에 약간의 소금, 그 다음에 이제 노른자가 들어갈 거예요. 노른자가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약간의 향을 내기 위해서 바닐라 페이스트를 약간 넣어 줄 거고요. 물론 바닐라 페이스트보다는 뭐 바닐라 빈을 넣으시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볼 때 이해하기 쉬울수록 이제 바닐라 페이스트를 좀 넣을 거고, 순간적으로 어떤 향을 내기 위해서는 바닐라 빈 같은 경우는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이제 어떤 따뜻한 액체에 우려냈을 때 좀 더 풍부한 향을 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그냥 오븐에서 굽거나 아니면 차갑게 먹거나 하는 어떤 그런 아이템에 있어서는 바닐라 빈보다는 어떤 바닐라 페이스트가 좀 더 향을 내는데 조금 더 대중들에게는 접근하기 쉬운 재료인 것 같아서 이제 쿠키 만들 때는 가능하면 이제 바닐라 페이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드는 방법은 이 사브레라는 말 자체가 이제 모래알이라는 어떤 느낌인데, 이제 모래알처럼 부서진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 쿠키를 사블레 쿠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뭐 모래알처럼 화르륵 와자작 부서지진 않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어떤 바삭한 딱딱한 쿠키에 비해 이 사블레 쿠키는 식감이 좀 더 씹었을 때 좀 더 부드럽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일반 뭐 바삭바삭한 쿠키에 비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사블레 쿠키가 좀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물론 이 사블레 쿠키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오프라인 매장에 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마켓 어떤 상점에 아마 가보시면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반 모 기업에서 만든 사브레 쿠키가 판매를 하고 있죠. 이제 그 쿠키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수업하게 될 쿠키보다는 좀 더 바삭한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쿠키도 사블레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는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수업하게 될 이 사브레 쿠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상점에서 판매하는 사브레 쿠키 제품보다는 조금 더 식감이 으스러지고 좀 더 덜 달고 이제 그런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쿠키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 쿠키를 만드시고 나서 비교해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조금 다르구나 하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크림법으로 만드는 일반적인 크림법을 많이 휘핑을 해서 만드는 쿠키와 저희가 오늘 만드는 이 사브레 쿠키가 먹었을 때 이거는 뭐 크림법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는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그렇게 뭐 확실하게 구별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 드시면 식감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구나 하는 것들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서 사브레 쿠키를 만들어 볼 텐데 마찬가지예요. 크림법을 저희가 뭐 휘퍼를 사용해서 기계를 사용해서 크림법을 시키는 쿠키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버터와 설탕을 뭐 비벼만 줄 거예요. 물론 뭐 저희가 이제 설탕과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가루 재료를 넣고 반죽을 하는 형태도 있지만 우리가 뭐 푸드 프로세서라고 하죠. 이제 그런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할 때는 이 전체 재료를 다 넣고 그냥 믹싱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버터와 이 설탕과 가루가 어떤 하나의 어떤 알갱이로 만들어지고 그 알갱이가 하나의 반죽이 되고 오늘 하는 어떤 반죽과 동일한 형태, 비슷한 형태의 어떤 반죽을 얻을 수가 있어요. 좀 더 쉬운 방법이기도 하죠. 하지만 뭐 기계가 없다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손반죽을 진행을 할 겁니다. 해서 먼저 이 설탕과 버터를 좀 섞어 줄 거고요. 이 안에 저희가 이제 약간의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소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반죽을 저희가 뭐 과도하게 휘핑을 해서 크리마를 많이 시키고 하는 제품이 아니고 가볍게 섞어만 주는 어떤 형태의 제품이다 보니까 설탕 입자를 너무 굵은 걸 사용하시면 이 반죽 전체에 골고루 녹아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볍게 섞어주는 듯한 이 반죽 형태의 제품에는 최대한 입자가 고운 소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떤 재료가 어떤 구워져서 나오거나 반죽이 되는 상황에서도 조금 더 안정된 제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버터와 설탕을 섞어 줄 거고요. 이 버터와 설탕을 섞는 과정에서 저희가 뭐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실 때는 조금 포마드가 덜 된 버터를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손으로 반죽할 때는 어느 정도 포마드가 된 버터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마드가 된 버터를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시고요. 부드럽게 풀어져 있죠? 이 부드럽게 풀어진 반죽 안에 준비된 가루를 넣고 하나의 반죽을 완성해 볼게요. 그 전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덩어리가 있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채에 이 가루 재료들을 풀으셔야 한다는 거 그거 항상 명심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브레 반죽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레시피에 보시면 아몬드 파우더는 만들어가는 레시피가 아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약간의 아몬드 파우더가 들어간
사브레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사브레 쿠키와 이름이 좀 약간 비슷한 쿠키가 있어요. 이제 사브레 브레통이라는 쿠키인데 이 사브레 쿠키와 만드는 방법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도 비슷하고요.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 같은 걸 보시면 이 사브레 브레통이 어떻게 생긴 쿠키가 그리고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된 반죽을 가루에 넣어서 이제 하나의 반죽으로 만들어 볼게요. 가볍게 섞어줄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섞이면 이 안에 이제 일정량의 바닐라 페이스트를 넣어볼게요. 바닐라 페이스트는 이렇게 약간의 액상은 아니지만 조금 더 걸쭉한 느낌의 바닐라 빈 향을 내는 맛을 내는 재료입니다. 일정량을 바닐라 빈 페이스트를 적당량을 넣고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는 여러분들 어떤 표현하고 싶은 어떤 재료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항상 모든 아이템들에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의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 레시피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재료들 코카 파우더도 있고 말차, 그린티, 어떤 넛, 시나몬, 여러 가지 어떤 향, 넛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 기본 재료에 그러한 재료들을 넣고 이제 본인들이 표현하고 싶으신 방식의 쿠키를 만드시면 돼요. 어느 정도 한 70~80% 정도 반죽이 섞였을 때 이제 노른자를 넣고 마무리 반죽을 한번 해볼게요. 노른자를 넣고요. 어느 정도 반죽이 섞였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손으로 마무리 반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가볍게 섞어만 주는 듯한 쿠키 반죽 같은 경우는 모든 재료가 골고루 녹아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반죽이 구워져서 나왔을 때 약간 퍼짐이 있다든가 하는 것에 어떤 약간의 단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사블레 쿠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원통 형태로 만들어서 이 반죽을 원통 형태로 만들어서 냉장시킨 다음 저희가 커팅을 해서 구워주는 형태의 쿠키 방식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반죽이
골고루 잘 섞여줘야 돼요. 지금 현재 이쪽에 들어가 있는 재료가 뭐 버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박력분, 아몬드 파우더, 설탕,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 있죠. 이 재료들이 한 번에 섞일 수 있도록 반죽을 한 번 더 골고루 섞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형태의 반죽을 이제 골고루 이 섞어주는 방법은 물론 손으로 으깨는 방법도 있어요. 방법도 있지만 또 이제 이런 반죽을 저희가 이런 스크래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하면서 제 쪽으로 반죽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어떤 뭐 버터가 될 수도 있고 밀가루가 될 수도 있고 설탕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재료들이 이런 어떤 프라제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재료가 골고루 이제 섞이는 과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을 한 2번, 3번 정도 거쳐 주시면 저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골고루 섞이게 되면서 좋은 풍미도 골고루 낼 수도 있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소금의 역할도 충분히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뭐 설탕이나 버터가 골고루 잘 섞이면서 하나의 반죽이 되어서 반죽이 구워져서 나왔을 때 어떤 퍼짐의 현상이나 이런 것도 좀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라제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안에 있는 재료들을 골고루 잘 섞일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빵 반죽을 예로 들면 충분한 믹싱 과정을 통해서 글루텐을 잡아주는 과정이 있죠. 이러한 과정도 이제 뭐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이 충분한 그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이제 어떤 글루텐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쿠키 같은 것도 이제 이런 프라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 쿠키의 특징을 낼 수 있도록 글루텐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충분히 그 쿠키의 특징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과정이죠. 자, 이렇게 쿠키 반죽이 완성이 됐고요. 이 완성된 쿠키 반죽을 이제 원통 형태로 저희가 성형을 해줄 거예요. 이 원통 형태로 성형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약간의 냉을 먹인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약간의 단단함이 있는 게 조금 더 이제 성형하기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원통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유산지가 필요해요. 이 유산지 안에 넣고 충분히 저희가 이 둥글린 반죽을 넣고 말아주는 거죠. 그 전에 이 반죽이 충분히 이제 저희가 원형 형태로 만들 수 있게끔 간단히 냉장 상태를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좀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의 밀가루를 사용을 해 볼게요.
아무래도 이 밀가루를 사용하게 되면 반죽이 바닥에 붙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까보다는 조금 덜 붙는 원통 형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원통 형태를 만들 거고요. 원통 형태가 만들어지면 이런 반죽, 이 유산지 위에 놓고 말아주시면 돼요. 말아주시면 이제 균일한 어떤 크기 모양의 반죽의 어떤 크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커팅을 저희가 해야겠죠. 이 반죽이 이제 충분한 단단함을 형성을 했을 때 다시 이 유산지에서 꺼내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칼로 이제 커팅을 할 거예요. 커팅을 해서 이제 패닝을 해주면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 크기의 쿠키를, 균일한 쿠키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방식의 쿠키들을 쿠키의 어떤 제조 방법은 아니지만 작업의 어떤 저희가 효율성을 위해서 이러한 많은 반죽을 만든 다음 냉장이나 냉동고에 넣어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꺼내어서 이제 커팅을 하고 구워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매번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반죽을 해서 구워서 나가는 방식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저희가 이제 만드는 것보다는 저장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저희가 많은 양의 반죽을 이런 형태로 냉동 보관을 한 다음에 냉장 냉동 보관을 한 다음에 그 반죽 쿠키 반죽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서 커팅한 다음에 이제 구우면 어떤 작업의 효율성, 판매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이러한 방식의 쿠키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매장에서 보시면 원형이나 사각형 통에 동그란 어떤 동전 모양이나 네모난 모양 이런 쿠키들이 아마 많이 보일 거예요. 르벤 쿠키라고 하죠. 저희가 일단 르벤 쿠키와 같이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해서 반죽을 해서 구워야 되는 그런 반죽이 아니고 많은 양의 반죽을 한 번에 해서 제가 성형을 해서 냉장이나 냉동고 보관한 다음 꺼내서 원형이나 사각형 밀대 모양의 쿠키 반죽을 커팅을 한 다음 구워서 통에 넣거나 쿠키 봉투에 넣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각각의 어떤 쿠키마다 이름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다면 많은 양의 다양한 종류의 쿠키를 효율적으로 판매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되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좋은 하나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쿠키를 다시 한번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믹싱을 과도하게 기계를 사용해서 믹싱을 과도하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 의해 이 재료들이 골고루 섞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소금 같은 것, 소금이 너무 굵은 소금이라면 이 재료에 이 반죽에 골고루 섞이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능하면 고운 소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했던 어떤 프라제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반죽이 이 사브레 반죽이 들어가 있는 재료들이 골고루 섞일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주셔야 나중에 이제 쿠키를 굽고 나왔을 때도 어떤 퍼짐이나 이런 현상이 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신다면 좋은 사고레 쿠키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쿠키는 저희가 충분히 냉을 먹인 다음 성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약간 부드러운 상태의 어떤 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냉장고에서 단단함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쿠키 반죽 같은 경우는 비닐에 밀봉한 다음 충분한 단단함을 얻을 때까지 냉장고에 넣어두도록 하고, 이후에 저희가 이제 쿠키 성형을 하고 이제 굽는 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